자,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오늘 또 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죠. 자, 오늘은 뭐, 그나마 또 지수가 다행히 2900포인트대도 지켰고, 그죠? 또 셀터도 뭐, 아무튼 간에 어제는 1018만원을 살짝 이탈을 또 했었지만, 또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아서 아무튼 18만원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뭐,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뭐, 13만원 뭐 간다고 다음 주에 쌓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런 기사 내용에서, 그죠? 셀터를 위하는 것처럼 기사를 냈지만, 결국은 저는 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개인들을 겁주기 위한, 그죠? 이런 부분, 거리였다. 기사 내용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글로벌 다국적 투자은행이 셀터의 공매도, 그죠? 음모인가,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도 거창하게 냈더라고요. 안 통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튼 그런 상황. 그래서 이따가 그걸 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드리고, 자, 오늘 지수는 이제 어쨌든 뭐 안정을 찾았다기보다는 일단 하락을 멈췄다, 그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2900포인트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중요하다는 거는 아무튼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또 기관들도 보고 외국인도 보고 다 보잖아. 그죠? 아무튼 이 지지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디에 지지대를 두느냐. 그죠? 그럼 이제 주가의 일봉의 매듭이니까, 또 상승을 했을 때는 어디에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하락 이후에 계속 이 3000포인트 초반에서, 그죠? 저항대를 받았는데, 어쨌든 2, 3개월 동안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밤에도 주가가 밑에 하락하는가 싶지만은, 결국은 또 지수가 하단 부분에서는 2900대를 깨지 않잖아요. 그죠? 저번에 하루 이탈했지만 곧바로 또 복구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뭐 어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어제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에서 양봉을 만드는데, 이렇다고 해서 또 안심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여기서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이 3050포인트대를 코스피 지수가 돌파하는 걸 봐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승 추세를.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뭐 1분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수 부분에서는 다행히 양봉을 만들면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다음 주가 이제 또 만기일이기도 하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지금 수급의 주체, 매도 주체가 기관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연말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 자체가 어쨌든 연초에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12월 말 또 1월 초보다는 금액적인, 그죠? 금액은 좀 적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기일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수급적으로 모습은 그나마 이번 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봉을 보면 여전히 이제 이 20주 이평을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하려면 이 이평을, 그러니까 3050포인트죠. 그죠? 요걸 돌파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인, 그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막 바닥이다 확신을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이르다.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중기 부분의 추세로 나가는 부분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추세를 바꿨을 때, 이제 그럴 때, 그죠?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뭐 다음 주까지도 관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오늘 전체 시장 한번 보면, 자,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였죠?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지난해 실적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은 13조 8천억. 물론 영업이익 4분기 부분에서는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러나 매출은 뭐 4분기가 76조, 그죠? 어쨌든 사상 최대. 그리고 지난해의 토탈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279조예요, 그죠? 이것도 뭐 전년 대비로 본다고 하면 17.8%나 증가를 한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반도체의 호황을 입으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지난해에 51조 5,700억이죠. 전년 대비로 보면 한 43%.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는 아니죠. 그러나 매출은 사상 최대. 뭐 올해도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또 이익은 계속 증가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반도체이고, 지금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1201원이에요. 그죠? 최근에 뭐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1200원대, 1100원대 후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튼 환율 덕도 좀 우리 수출주들은 좀 덕을 본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주가 미국도 실적 발표, 다음 주부터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기업들은 자동차든 IT든 실적이 다 좋을 것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는 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 개인들만 냅다 팔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요. 과연 기관들은 뭘 보고 투자하면,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그죠? 뭐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그냥 뭐 재미로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건지, 또 일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는데도 왜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제끼며, 뭐 내일 빠져서 쭉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투자관을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이런 또 시장이 있고 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테마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일부 시간에 단기 매매 종목들을 뭐 주도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별로 매매를 많이 해요. 그죠? 제가 최근에 이번 주 올해 들면서 이렇게 일부 뭐 이쪽에 종목들, 오늘도 매커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당연히 중장기로 가지고 나가시고요. 또 일부 이제 이쪽에 뭐 IT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1,000만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 요 사이 가지고, 그죠? 일부에 제가 오전 방송에 단기 매매를 해요. 제가 막 초단기도 아니에요. 보통 한 매매하면 한 일주일 정도. 요렇게 이제, 그죠? 그런, 제가 최근에 이쪽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박 냈거든요. 로봇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이 나면 또 셀트리온,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단기 매매해서 수익 나면 또 셀트리온 뭐 한 주든 두 주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1년 모으면 돼요. 아시겠죠? 저도 과거에 어릴 때 소시지 이렇게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이제 시장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주가를 그래도 올리면서 지수도 시장도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철강이라든지 경기 회복주들이 나름 강한 흐름에서 성장주들, 그죠? 또 기술주들, 또 특히 이제 이쪽 뭐 IT주들이, 반도체주들이 하락했지만 오늘은 반도체도 잘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테마들은, 이쪽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뭐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매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 또 이쪽에 이제 PCB 쪽, 그죠? 이런 쪽, 뭐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일부 시간에 제가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면서 내가, 지금은 이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뭐 조금만 올라가는 거, 제가 이제 계속 기다려야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올라가는 거야 물론 좋지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셀트가 중요한 거죠. 왜? 어쨌든 공모도 세력들이 수급적으로 좀 밀어제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이 그렇고, 근데 수급적으로 오늘도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6,300을 오늘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기관들 3,700억 팔았어요. 연기금 계속. 근데 연기금은 뭐냐 하면, 시장을 어쨌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죠? 지수를, 가는 거를 그냥 못 봐요. 지수 올라가는 거를. 왜? 작년에 주식 다 팔아제꼈으니까. 팔 만큼 팔아제꼈으니까. 또 뭐, 물론 주가 올라가면 또 문책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5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관들, 그죠?
또 오늘은 뭐 개인들까지도 지금 보편적으로 또 이제 기관들이 좀 팔면 개인들은 사는데 오늘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좀 팔면서 전반적으로 좀 파는 그런 모습에서는 실적이 좋은 주식도 팔고 뭐 나쁜 주식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기준을 잡고 내가 중기 종목에 대한 투자 방식은 달라야 되고요. 단기 매매 또 종목 선정도 달라야 되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쪽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뭐 기관들은 오늘도 매도. 다음 주 이제 만기일이니까 조금 기관들의 매도가 그때까지 나올 부분이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간망을 하느냐, 그죠? 아니면 좀 매수세를 이어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사실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만 하도 걱정이 됐었죠. 자, 미국 시장. 자,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나스닥이 어쨌든 이 나스닥이 15,000포인트대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2,900포인트대를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지켰으니까. 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비록 19포인트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봉 자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신기할 정도로 어쨌든 15,000포인트대를 지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다시 나스닥이 이걸 지키느냐. 만약 나스닥이 여기서 15,000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최악의 경우는 14,300까지는 그죠.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번에도 14,300에서 주가가 어쨌든 뭡니까? 받치고 올라왔죠. 받치고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던 가장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상승했던 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적 발표죠. 자, 그러면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도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나마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하락을 했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죠?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남대로 좋았다는 부분. 그럼 이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뭐 포스코가 됐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거기에서도 실적이 좋은 부분이면 외국인들 수급.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좋으면서 3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뭡니까? 어쨌든 나스닥이 바닥 위치에 와 있지만 이게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이쪽에 본론으로 다시 와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자, 셀트는 뭐 차트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셀트는 그죠? 자, 그래도 봐야죠. 그죠? 빠진 걸 봐야지 다음에 또. 자, 어쨌든 이 최근에 이제 셀트가 이 20만 원대를 깨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뭐 셀트를 리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매듭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6만 원을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29만 원대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6만 원을 깨버리니까, 그죠? 또 한 단계 하락. 또 18만 원대를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21만 원대를 더 깨버리니까 이제 18만 원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근데 이 18만 원이라는 가격은 아무튼 재작년에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그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20년 1월달, 2월달 가격일 뿐더러 그죠? 또 그 앞에 연말 가격대이기도 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2020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내는 효과가 지금 결국은 올해 다 눌렀죠. 근데 올해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쁜가요? 그죠? 작년보다도 그래도 소폭 상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그럼 올해 주가 하락은 뭡니까? 결국은 레키노나로 일단 핑계를 삼아서 주가를 눌렀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에 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R을 보더라도 셀트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셀트를 리딩하고 나서 PR이 이렇게 50까지 내려온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 셀트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성장 산업이라는 게, 그죠? 또 PR을 높게 책정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의 PR이 50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저평가도 이런 심하게 저평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죠? 올라가느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저도 기분 나쁘죠. 주가 빠지면 제가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주가가 빠져서 기분이 속이 상하고. 그러나 이제
참 이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죠? 참 이게 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그동안에 제가 정권사에 있을 때든 또 이런 또 이제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서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이 오늘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 사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은 기업이면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을 이거를 우리가 신풍제약처럼 일시적인 호재를 가지고 제대로 덤빈다? 지금까지, 그죠? 10년 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최근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이제 어쨌든 요 바닥권은 18만 원 들이면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차트가 뭐가 중요하겠나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그럼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가지고 있어, 그냥 그걸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또 위로도 하고 안정을 찾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주식은.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요거를 한번 제가 기사를, 오늘은 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인베스트인가 어딘가 아무튼,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그 같은데,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최근에 하락을 어쨌든 많이 했으니까. 근데 왜 자꾸 저는 셀트리온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이고 누구든 간에. 그렇잖아요. 왜 관심이 남의 주식에 그렇게? 우리 주식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지만, 그쵸? 그럼 신풍제약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 그죠? 그런 주식들은. 바이오가 어떻게 됐는데, 자꾸 셀트만 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주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주주가 회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등, 자, 근데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 회사는 안 되니까 니들 조심하고 팔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마치, 공매도. 자, 이게 딱 제목부터 그러잖아요. 자, 미스터리 무슨 미스터리야. 이거 누가 공매도의 몸통인지는, 그죠? 이 기자, 저번에도 제가 분식에 대한 부분에서 그 기자 모르는 기자라고. 얘는 더 모르는 애예요. 제가 볼 때는. 자, 다국적 투자은행의 공매도 업무인가? 여러분, 다국적 투자은행이 바보예요? 10년 동안 공매도를 좀 치고 앉았게? 응? 셀트 공매도를 10년 동안 좀 치고 앉았는 거예요. 다국적 투자은행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나요? 그죠? 근데 거기에 공매도 업무인가?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이제 겁을 주는 거잖아, 지금. 셀트 주가가 빠지는데, 다국적 제약사 아니라, 다국적 투자은행이, 모간이 됐든, 골드만이 됐든, 그죠? 그런 애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 안 좋아서 치는 거 아니냐? 회사의 리스크가 있어 치는 거 아니냐? 공매도는 그런 것이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이 공매도를 제가 친다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인이, 사실은 셀트리온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투입이 되었던 적은 언제였냐 하면요. 2011년도, 12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제가 그런 또 과거의 얘기를 한번 아마 이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자,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이번 이제 어쨌든 4분기,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여.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셀트의 제가 연기금에 대한 이제 수급 부분을,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그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예요. 아마 지금 연기금이 펀드에 담아놓은 것도 지금 연기금 주식 담아놓은 것도 손실이에요. 그죠? 평균 아마 한 24, 5만원 될 겁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 35만원부터 계속 샀으니까 지분 2016년만 해도 연기금이 120만 주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안 사다가 2018년도 사상 최고가부터 주식을 계속 2년 동안 샀잖아요. 그게 이제 9%까지 온 거예요. 그 9%까지 와서 뭡니까? 지난해부터 주식 팔기 시작을 했죠. 그죠? 지금 아마 이제 한 6% 중반 와 있겠죠. 그러면 왜 팔았을까? 그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바이오 쪽에 가장 많이 산 게 누구예요?
그죠? 삼성바이오죠. 그럼 삼성바이오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안 샀었어요. 그 작년에 이제 실적도 좋았으니까 이제 연기금이 셀트의 주식을 팔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주는 것이고, 지분을 그쪽으로 좀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든 상장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장이 대형주들이 나름대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셀트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5% 이하로 줄일 일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올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장하면 그 섹터에서는 2차전지 섹터에서는 줄일 주식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든 또 뭐 LNF든 첨보든 뭐 포스코 케미칼이든 또 뭐예요, 그런 쪽에 있는 비중을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중을 늘리겠죠, 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하고 똑같은 양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우선 해석하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수급의 부분의 문제로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공매도에다가 적절하게 더 주가를 더 망가뜨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 JP 모건의 매도 권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20년 19년도인가요? 그때 겨울에 나왔던 2020년도 겨울에 나왔던 거죠. 그때 주가가 30만 원 근처에 있을 때 19만 2천 원. 그리고 또 그거 주가 안 빠지니까 뭐예요? CS가 나와서 18만 원, 19만 원. 또 뭐 골드만에 나와서, 그러고 나서 주가 1년 동안 올랐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제, 모간스탠리의 매도 목표가가 맞았네. 놀고 있네.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 내용 보면 그래요. 자, 리스크.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 항상 셀트에 붙어 있는 리스크는 뭐예요? 분식에 대한 리스크는 10년 전부터 붙어왔던 리스크예요. 그죠? 분식회는 10년 전부터. 지금도 금감원에 감리한다고요? 그 이전에 셀트는 탈탈 털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분식에 대한 한계에, 그죠? 잘못 있었으면 벌써 셀트는 넘어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10년 동안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걸 이해를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보세요. 리스크가 결국 그거예요. 분식회계, 그리고 3사 합병, 서정지 명예행위, 지분 정리,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식회계 NO. 자, 3사 합병? 3사 합병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3사 합병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2사 합병이에요. 헬스케어하고, 왜? 일감 몰아주기 피하기 위해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합병하는 걸로 다들 되어 있었고, 그거는 과거부터 마찬가지로.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거는, 기자가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서회장이, 그죠? 연설하는데 거기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3사 셀트리온도 제약도 이렇게 합병합니까? 주주들이 원하면 하겠다. 그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사 합병이 앞으로 될지 아니면 2사 합병이 지금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합병을 하겠죠, 앞으로. 응? 3사 제약까지 굳이 모르겠어요. 덩치를 키워서 뭘 할까? 자,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회장, 이거는 뭐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게 이제 뭐 지분 정리,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제, 홀딩스를 어쨌든 만들었으니까요. 홀딩스를. 근데 그 홀딩스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헬스케어가 서회장이 지분 많으니까 유리하게 할 것이다. 요즘 그런 거 싹 들어가버렸잖아요. 요즘은 싹 들어갔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셀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자도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 위험하니까 팔아라 이거야. 분식회계 말 나오고 있고, 세장이 또 지분 욕심 어쩌고 그걸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JP 모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30만원짜리 주식을, 그죠? 2년 전에 30만원짜리 주식을, 19만원 간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증권사는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는 외국계든 대한민국 기관들이든 주가를 빠트리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모건스탠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그죠? 끝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반도체 끝났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냈잖아, 지금 올해 작년에.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막 주가 올라가면 목표가 높이죠. 셀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권사 40만원, 35만원 목표가 높여놓고 주가 빠지니까 지금 뭐래요, 이제는 목표도 다 낮추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이런 레포트를 보면서 참고만 할 뿐이지,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미스터리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현 주가가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셀트리온이요,
2012년부터 2014년 2년 동안요. 한 2년 반, 1년 반 동안요.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레포트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 레포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때 외국계, 그죠? 셀터 망하려고 할 때 외국계, HSBC가, 셀트리온 2만원 할 때 목표가 뭡니까? 그죠? 아마 그 기억나시면 제가 그때 지방 다니면서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제가 영문 리포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HSBC에서 목표가 76,000원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바이오시밀러 팔리지도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2년 동안 레포트 한 건도 안 나왔어요. 2012년 2월 달에 미래셋의 레포트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레포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새 회장 지분 매각한다고 주가 급락시킨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정확한 분석을 내놓기 쉽지 않다. 니들이 뭐, 그래, 셀트는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죠? 셀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충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셀트는 정보를 쉽게 주나요? 쉽게 안 주죠, 여러분들. 그죠? 워렌 버핏처럼, 그죠?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외국인들이, 외국계, 그죠? 애널리스트가 되게 싫어해요. 셀트도 과거부터 안 주니까 되게 싫어해요.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셀트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재개된 공매도 영향과 3사 합병 지분 승계. 지금도 계속 시장에 떠다니는 승계잖아. 자식들한테. 그죠? 분식회계. 계속 아직도 이거 분식해가지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미해결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 결국은 분식회계라는 거 지금 계속 갖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분식회계라는 게. 여러분, 분식회계 했으면 지금 이 공매도 새끼를 가만 놔두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오늘도 이렇게 골드만은 처음 셀트에 분식회계가 없을 때 공매도 친 회사예요. 성장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죠? 공매도 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에서 이 모습 보면 뭐, 이게 사실은 이때만 우리가 행복했잖아, 사실은. 저도 이때를 생각하면, 그죠? 참 좋았는데, 지금 뭐 이 얼굴 저도 보기 싫어요. 왜? 주가 빠졌으니까. 그러나, 그죠? 이 얼굴이야. 우리가 안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회사가 주가라는 게, 그죠? 또 많이 빠지면 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일개 새 회장이 회사를 엎치락 뒤치락 하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회사를, 삼성전자를 엎치락 뒤치락 해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막 조직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 또 이거 주말에 또, 그죠?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럴 때 여러분들 뭐 또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내용,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의 기사, 결국은 우리 개인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시위하는 거 제 기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치,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걸 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 기사를, 그죠? 더 즐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공매도, 셀트리의 공매도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잡아 누르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관들이에요. 대한민국 기관들이 외국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이 대한민국 기관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주식을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응? 외국인이 팔았어요? 작년에, 이 친구 아까 보니까 공매도가 3일달에 재개됐다고? 여러분,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요, 셀트리온 공매도 전가 60만 주밖에 안 늘었습니다. 60만 주 누굽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관 쪽에서 형성되는 뭐예요? 시장 조성자, 업팅률 예외가 다 때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이 가시죠? 여러분. 그게 외국인이 때렸습니까? 물론 외국계 창구도 때리긴 했죠. 그죠? 자, 그렇게. 자, 여러분.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셀트는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고 이기는 거예요. 주식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매매 나는 하려고 들어왔어? 셀트 단기매매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신용비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단기매매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오전 방송 그 단기매매 상한가도 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단기매매 해서 돈 벌어서 또 뭐예요? 셀트 저쪽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여기 댓글 부대들은 댓글 부대들은 아니 쉬운데 왜 자꾸 듣고 앉았어? 왜? 근정어 한번 물튀고 싶어서 그래? 왜? 유튜브 이거 뭐 근정어 뭐 구독자 다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래? 다 없애려면 없애. 내가 뭐 어디 유튜브 때문에 먹고 살아?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셀트리온 방송을 하는 거는 제가 작년 21년, 그죠? 3월달부터 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셀트리온 가격이,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였습니까? 그때 뭐 15만원, 14만원.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물론 제가 셀트리온은 10년 전부터 리딩하는 또 우리 VIP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저도 이걸 유튜브라는 거를, 이렇게 좋은 걸 처음 알았어요. 자,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을 해 놓으면, 이거 필요한, 우리 VIP들, 우리 좀 VIP들도 듣고 죄송합니다. 듣고 계시겠지만, 얼마 지금 속상하고, 그죠? 기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지만 우리 VIP들도 힘듭니다.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 후배들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제 누나도 다 듣고 앉았어.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매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기 댓글 보여들 글 쓰는 거, 그거 믿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처음 순진한 분들은 또 그런 거 보면서, 그죠? 이 기사처럼, 잘 모르면 기사처럼 보고, 큰일이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지금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죠? 결국은 저는 훌륭한 난 투자를 했다. 그때 지금 회사가 주가만 빠진 거지. 회사가 어디를 확인해 봤어요? 가서? 세장이 그런 거 봤어요? 가서? 자, 저도 세장이 지금은 믿고 가서 그러고 싶은데, 그죠? 내가 선택한 기업이고요. 선택했던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허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외국계 창구 쪽에서 그래도 3일 연속 매수를 했네. 그죠? 3일 연속. 그죠? 주가는 17만원 깼다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한 번 매도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도 5일 중에 하루 매도하고 4일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번 주고 매도한 애들이 누굽니까?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자, 기관들 지금 이번 주 7일 연속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관들 중에서도 누가?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금융투자 쪽이 1600조. 조금 안 나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니까 막 누르는 것 같아. 그죠? 오늘 연기금은 또 어제는 제가 연기금 매도는 로스컷이라고 그랬죠. 그죠? 순간 제가 신한창고를 통해 로스컷 나오는 느낌이 약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54,000 연기금이 팔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연기금이 23주 매수예요. 오늘 팔지는 않았죠. 근데 오늘 어쨌든 이쪽에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개인들도 오늘 그죠? 차명은 좀 매수를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아침부터 DB라든지 또 유진이라든지 그죠? 이런 창고 쪽 셀트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이런 창고 쪽에서 손절가가 좀 나왔어요. 올해는 아마 개인들이 많이 떠날 겁니다. 대주주들도 많이 떠나고 그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그죠? 회사에서는 왜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대로, 그죠? 기관들, 팔고 있는 기관들이 팔았고요. 다음 주도 어쨌든 아무튼, 지금 전체 시장에서 지금 금융투자 쪽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프로그램과 연동된 셀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도 파는데 오늘 셀트는 어쨌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주말에 한 번 또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우리끼리, 그죠? 어쨌든 하자고, 우리끼리 뭉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와서 허물라고 그러고, 깰라고 그러고, 그죠? 어쨌든 공모전 놈들이든 기관 놈들은, 그죠? 셀터 주식을 없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관들이 셀터 주식 가지고 있어요. 외국계도 장기 펀드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가치주가 되면 지금은 성장주이기에 좀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지금 기관들이 여러분들 물량 뺏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공매도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더 마칠게요. 셀트리온 공매도가 지금 앞에 음모론 이렇게 이 기자가 썼는데, 여러분 셀트리온 공매도가 10년째입니다. 10년째.
10년 전에 공매도 놈이야 지금 공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셀트가 10년 전에 공매도 잔고가 그죠? 1200만 주, 1300만 주였어요. 10년 전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지금 공매도 460만 주밖에 안 되죠. 그죠? 응? 그러면 지금 추세적으로 크게 줄어오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왔다고 보는 거고, 또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예요. 대차 잔고도 셀트리온 공매도 대차 잔고가 3200만 주였어요. 최고치가. 근데 지금 970만 주, 80만 주, 1000만 주 미만까지 내려왔죠. 근데 무슨 공매도가 지금 업무론이 있어요. 이게 공매도 업무론 같아요? 외국 애들이 다국적 바보입니까? 걔들이 이런 기업에다가 하고 앉았게? 그러면 공매도 이 밑에 있는 공매도 몸통이 수혜장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 딱 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죠. 그거 알고부터. 그래서 유럽 가서 직판체제 만들고 일본 가서 만든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홍보하고 약 팔고. 그쵸?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나왔었는데, 그죠? 지금 또 왜? 이제 막판 뜨는데 내가 괜히 여기서 셀트의 서회장이, 그 당시에도 서회장이 말하면 쪽쪽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주식은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든 아실 거 아닙니까? 판단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오늘 또 제가 최근 저도 주가 빠지니까 저도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민한데 또 저까지 예민하니까 여러분도 기분이 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내 자산을 지켜주겠어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이고, 그리고 요거 뭐 있구나. 레키노 나가 보니까 38,001명이네, 그죠? 38,001명. 그리고 이제 236, 100원은 되게 많이 증가됐어요. 됐고, 전주보다는 1968명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는 않네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의사들이, 그죠? 좀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나마 레키노나가 어쨌든 이 오미크론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지금 이제 계약이 아직 안 나오잖아,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유럽이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오미크론 아직 검증이 안 된 레키노나, 미국도 철수했잖아, 그죠? 미국도 중단시켰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는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CTP63하고 허비평을 지금 또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레키노나에 그나마 또 이 계약이 매출이 없는, 어차피 1분기에는 크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말에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진대한 키트가 그것도 공백을 또 메꿔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만약에 진단 키트 안 만들고 이거 안 만들었으면 뭐 램시마만 가지고 했으면, 그죠? 램시마 SC하고 뉴프라이만 죽 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